제가 준비한 내용은 측만에 있어서 시상면의 접근입니다. 자, 저희가 시상면의 접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측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분들을 측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엑스레이가 실루엣처럼 살짝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서 외형의 밸런스가 이렇게 틀어진 분들을 저희가 측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측만의 올바른 정의를 저희가 보게 되면 정면에서의 보는 모습 혹은 프론탈에서만 보는 모습만을 얘기하지가 않습니다. 프론탈 혹은 코로나에서 이런 변화가 만들어지고요. 혹은 사지탈에서 변화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 호리젠탈에서도 이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즉 측만의 올바른 정의는 맨 위에 상단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3차원적인 변형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3차원적인 변형 어떤 부정렬 중에서 시상면에 포커스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내용에서 보게 되면 시상면의 중요한 이유, 피로와 통증에 대한 부분, 혹은 측만과의 어떤 상관도에 대한 부분. 이 말은 뭐냐면 프론탈에서 봤었을 때 어떤 부정렬과 시상면이 밀접한 상관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측만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솔루션 역할을 하는 것이 시상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SBP라고 얘기하는 슈로스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파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피지올로지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SB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시상면의 정렬을 만드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특화 운동입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로와 통증입니다. 자,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상면이 갖고 있는 특히 럼발 로도시스가 많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것은 곧바로 이어서 통증과 이어진다. 이런 내용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측만이 있는 분들입니다. 너무나 다양하십니다. 흉추에 메이커브가 있거나 길게 측만이 있거나 더블 형태도 있거나 럼바에만 측만이 있거나 다양한 측만입니다. 자, 이러한 측만이 있는 분들께서 과연 피로와 통증에 얼마나 노출되어 계실까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제가 한 15년쯤 전에 이런 분들을 처음 뵀었을 때에는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프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측만에 있어서 피로와 통증이라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소술티에서 발표한 이런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설문지를 통해서 측만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통증에 대한 부분,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측만이 있다. 그러면 아플 수도 있다,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를 구분두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측만을 얘기하는 포커스인 프론탈 프론의 각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척추가 단순히 얼마가 휘어졌다는 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 프론탈 프론에서 각도 얼마나 휘어졌습니다, 10도, 20도, 30도 이것보다 더 많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부분입니다. 측만이 있으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측만이 있는 분들께서 지금 옆에 있는 요 엑스레이의 시상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상면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불편함이라는 게 생길 수 있고 아픔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 머리의 자세,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머리의 자세에 따라서 목에 걸리는 무게가 5kg에서 각도가 구부러짐에 따라 27kg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 혹은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리의 부하가 얼마나 걸린다, 자세에 따라서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 우리가 정상 내 체중에 100%의 체중에 실리려면 적어도 바른 자세,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디얼 포스처에 있었을 때 100% 정도의 부하가 실리지만 그러한 자세들이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러한 부하는 더 걸린다. 즉 무게의 분산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일반적인 클라이언트한테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여름에 수박을 하고 싶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수박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수박을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냥 수직으로 들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께서 조건을 겁니다. 수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10도, 15도, 30도, 40도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각도를 만들어서 가져가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수박을 돈 주고 편하게 사서 가방에 메고 가실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시상면의 자세가 무너졌을 때, 정상적인 정렬에서 벗어났었을 때 이런 무게의 분산을 똑바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피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상면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류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7 포함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세이크럼의 약간 앞쪽 위쪽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 선이 잘 맞았을 때 이것을 정상적인 정렬, 우리가 아이디얼한 포스처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지금 여기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네거티브 포스처, C7을 기준으로 해서 세이크럼이 조금 앞으로 빠진 것을 네거티브 포스처라고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정렬을 정상적인 내추럴 포스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을 포지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상 정렬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히 무게의 부하가 앞뒤로 빠진다,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간다, 이것만 관여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IAP라고 얘기합니다. 복강내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즉, 복부 안에 이 압력이 올바르게 있다면 그것은 척추 정렬의 안정화에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저희가 척추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두 가지 큰 메커니즘, 쉽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있는 이 그림은 앞에 있는 모습은 애브도미널 머슬이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 있는 것은 이렉터 머슬입니다. 이런 머슬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고요. 또 하나는 IAP,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복강내 압력입니다. 이 복강내 압력, 그리고 혹은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잘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한 부분, 머슬의 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척추의 안정화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복강내 압력만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있었을 때, 즉 가운데 보시는 그림처럼 정상적인 척추 정렬이 있으면서 정상적인 복강내 압력이 유지됐었을 때 저희 몸은 통증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측만인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측만이 있는 분들은 이 마지막 끝부분에 형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캔들에서 얘기하는 플랫백 혹은 스웨이백이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져서 복강내 압력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호흡의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 횡격막이 흉부 앞쪽에 붙은 상태에서 고정돼 있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만 특화 운동이라고 하는 7가지 특화 운동에서는 모두 호흡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고, 그 호흡의 어떤 확장 능력이 측만이 있는 분들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측만에서 조금씩 개선되게 되면서 호흡 능력이 확장되면서 측만의 개선도는 좋아진다, 혹은 통증이 감소한다,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상면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의 신체의 피로와 혹은 통증과 관련지어서 시상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측만과 어떤 관련성입니다.